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AI팀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스비에서 자연어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불어 한국어 학습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전 모델링 세션에서 작성한 영화 검색 서비스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한국어 학습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학습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캡슐 인터프리터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전에 작성했던 영화 검색 서비스 모델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검색 서비스를 무비 에이전트 캡슐로 구현했는데요. 이 캡슐은 고객의 취향에 맞게 영화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일단 어떤 요청이 없어도 사용자한테 영화를 추천하는 기능과 장르나 배우, 그다음에 날짜 등으로 영화를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향을 알아보는 퀴즈를 제공해서 영화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3가지 주요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서비스에 맞는 사용자 발화들을 수집했고요. 이 수집한 발화들에서 컨셉과 액션을 도출했습니다. 그 예를 왼쪽 발화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요즘 볼만한 영화가 뭐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자가 추가로 제공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인풋 컨셉은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아웃풋으로는 영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비 컨셉을 아웃풋 컨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개봉한 공포영화 차하조에서는 사용자가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올해라는 시간 정보와 공포영화라는 장르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로부터 인풋은 데이타임 익스프레션이라는 시간 표현을 꼽았고 그다음에 공포영화는 무비 장르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나오는 영화 검색해줘 그러면 이렇게 배우 이름이나 감독 이런 이름들로 영화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person name을 input 컨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다 정의했고 이 인풋을 받아들여서 영화 정보를 검색해주기 위한 액션으로 find movie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추천 퀴즈 시작하기 이 발화로부터는요. 퀴즈를 내는 run 퀴즈라는 액션과 이 퀴즈로부터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영화 정보를 찾아주겠다는 find movie 액션을 정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는 무비 컨셉으로 정의하였고요. 이제 자연어 학습에 들어가면 되는데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빅스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빅스비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컨셉과 액션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학습, 이 트레이닝 시에도 컨셉과 액션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다가 그 발화가 기존의 모델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골, 밸류, 루트, 플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기존의 모델에 사용되는 컨셉과 액션이 그 역할과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이름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모델을 정의했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볼만한 영화 뭐 있어?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제공하는 인풋 값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비 에이전트가 알아서 영화 정보를
검색해서 추천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도출되는 영화 정보를 꼴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무비 컨셉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발화를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국어의 트레이닝 탭에 가서 요즘 볼 만한 라고 하고 이게 애드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꼴은 무비로 정의했죠. 무비를 넣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제시한 어떤 파라미터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NL 모델을 눌러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이 되었죠? 저희는 지금 무비 에이전트 캡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바꿔서 요즘 하라고 뭐 있어? 예. 이렇게 했을 때 네, 영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라는 시간 정보와 공포라는 장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제공한 조건을 여기서 value라고 얘기를 하고 daytime expression 컨셉과 무비 장르 컨셉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발화도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꼴은 똑같이 무비였고요. 이번엔 사용자 두 개의 밸류를 제공했죠. 이렇게 태깅을 한 다음에 밸류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daytime expression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호러 영화였고요. 저장을 하고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꼴로 무비를 잡았고 밸류로는 데이타임 익스프레션과 무비 장르를 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학습 로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저희는 장르 정보와 시간 정보만 제공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무비를 리턴하겠다 이것만 정했는데 find movie라는 게 선택되었죠.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제공한 인풋 정보와 아웃풋 정보를 통해서 find movie라는 액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액션을 선택해 둘 수 작성해 둘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인풋에 맞는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런 모델에서 학습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여기서 디버거를 눌러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는 지금 장르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를 통해서 find movie라는 액션을 선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movie가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제공한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이 그래프 자체를 플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 추천 퀴즈 시작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요 그래프, 상황만 보면은 맨 처음에 영화를 추천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퀴즈는 어떻게 낼까요? 여기서 퀴즈를 밸류로 태깅, 그러니까 어떤
컨셉 퀴즈를 밸류로 태깅하는 어떤 컨셉을 정의해 가지고 퀴즈를 밸류로 이렇게 잡도록 할까요?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루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루트는 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무엇인가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퀴즈를 내고 그 퀴즈의 결과로 영화 정보를 도출해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 바라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는 무비 정보였고요. 여기서 왼쪽에 회색 발을 클릭하면 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런 퀴즈를 선택하고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퀴즈를 실행하게 되어 있죠.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장르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설문 결과로 공포 영화를 추천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빅스비와, 그러니까 무비 에이전트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응답하는 내용을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그 예를 통해서 학습 시 고려해야 될 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타입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요. 이 세 가지 컨셉 모두 유니코드 스트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텍스트 컨셉은 아무 텍스트나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텍스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이뉴머레이션 컨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받을 수 있는 문자열을 미리 다 넣어둡니다. 해서 그 문자열만 인식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뉴머레이션 컨셉이고요. 네임 컨셉은 이 텍스트와 이뉴머레이션의 중간쯤인데요. 어떤 받아들이고 싶은 문자열이 정의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일단 다시 영화 추천 퀴즈 시작하는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퀴즈를 내고 앤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앤서에다가 사용자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앤서는 텍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타입이니까 아무런 문자열이나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 문자열이나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캡슐을 좀 바꿔서요. 저기나 이번엔 토끼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앤서 타입에 저장할 거였고, 프롬프트 4라고 어떤 기다리고 있는 타입이 뭐였나 앤서를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정보를 앤서에 넣을 것인지 요 값 자체를 앤서로 다 잡아서 앤서로 넘기겠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이 퀴즈는 하나로 고정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프레디 머큐리 록 보컬리스트와 함께 이 주말 여행에 동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록 보컬리스트를 전체를 입력으로 다 잡지 않고 어떻게 쪼개서 앤서로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풋을 보시면 빅스비는 내부적으로 자연어를 토큰이라는 단위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록 보컬리스트라는 두 개의 단어가 세 개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한국어에서는 뭐 형태소 단위나 단어 단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쪼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조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토끼라는 단어를 학습시켰잖아요. 토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토큰이 되도록 제가 선택한 건데 그 의미는 하나의 토큰을 앤서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학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토큰이 하나의 앤서가 되는 경우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세 조각의 로 앤서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전체를 다 하나의 앤서라는 타입으로 받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 귀여운 토끼라는 두 토큰으로 된 학습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는 록 보컬은 한 조각으로 잡았네요. 하지만 아직 리스트를 잡지 못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말고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록 보컬리스트가 전체가 다 하나의 앤서로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토큰까지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캡슐이 어떤 밸류를 태깅하고자 하는가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캡슐에서 노래 제목 같은 그런 요즘에 노래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의 뭐 문장 수준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도메인에서 그 태깅하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밸류 값이 길고 복잡하다면 그거에 맞게 토큰 수를 좀 늘려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단답식 입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3개나 4개 혹은 대여섯 개 정도까지는 학습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밸류를 학습할 때 유의할 점을 요약해 보자면 빅스비는 토큰 단위로 학습을 합니다. 이 토큰이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꼭 한 개의 토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캡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밸류들이 몇 면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토큰을 밸류를 추출할 것인가 이것도 학습의 대상입니다. 요 지난 예에서는 예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토큰의 수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토큰의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만약에 그 밸류에 숫자도 포함되거나 아니면 날짜 혹은 장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자열이 밸류로 추출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앤서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 앤서에다가 날짜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체를 다 태깅하지 못하고 뒤에 월 21일 이것만 앤서로 추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앤서나 이런 다양한 형태도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약간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날짜 표현이기 때문에 빅스비는 내부적으로 이게 데이트 타임 익스프레션인가? 라고 이제 헷갈리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학습해 놓은 그 데이터에서 최선으로 월 21일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 표현도 잡을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학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텍스트 컨셉뿐만 아니라 이뉴머레이션이나 네임 컨셉 등 밸류로 추출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말만 딱 하면 좋겠지만 사용자는 이제 문장으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은 누구와 동행할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난 프레디 머큐리와 동행할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체를 다 태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네임만 추출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 텍스트 타임은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니까요. 큰 공과 동행할래. 이렇게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만 앤서로 추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프레디 머큐리와 동행하겠어요 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현재 상황에서는 이름만 태깅하는 데는 실패했고 뒷부분을 다 앤서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다 학습을 시켜두면 이렇게 네임을 다시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밸류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밸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단어를 다양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특히 텍스트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이나 다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올 수 있는 패턴들을 잘 학습을 해 놓으면 그런 패턴은 빼고 이 부분이 텍스트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밸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표현할 만한 말을 잘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용언의 활용, 그러니까 동사 표현 같은 거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을 다양하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은 그렇다 손 치는데 조사나 용언 같이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토큰도 굳이 학습을 많이 시켜야 할까요? 네, 요 예를 볼게요. 그럼 광개토 대왕님과 함께 가고 싶어.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가고 싶어. 이렇게 과와 와만 다른데 한국어에서의 조사가 큰 의미가 갖고 있진 않죠. 하지만 이 빅스비는 토큰의 의미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토큰이 예매나 구매라든지 그런 예약이라든지 이런 토큰이었다면 꼴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빅스비는 토큰의 의미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 토큰이 어떤 밸류 타입과 나타나는지, 어떤 표현과 나타나는지, 혹은 어떤 꼴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밸류를 추출하고 이거 밸류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표현할 때 다양한 조사가 나타난다든지 다양한 어미가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그런 토큰들도 학습을 시켜둬야 합니다. 사용자가 막상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포함된 토큰이 학습되지 않은 토큰이 많다면 밸류나 꼴이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다양한데 그러면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난 프레디 머큐리와 동행하고 싶어. 그러면 프레디 머큐리 선택해줘. 라고 다르게 표현했을 때 지금 이름만 추출하는데 실패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앤서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퀴즈에 대한 답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건데 퀴즈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문항이 변경되거나 하면은 그 각각의 표현되는 방식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를 다 입력을 받아서 이 전체 입력받은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캡슐에서 원하는 밸류만 추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입력을 받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컨셉을 사용했지만 꼭 밸류만 추출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이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컨셉에는 아무거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컨셉에도 아무거나 오고 표현도 되게 아무거나 온다. 그러면 밸류를 제대로 뽑아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예인데요. 김민우에게 축구하자고 문자 보내줘. 이렇게 에게라고 문자 보내줘. 요거를 메인 표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베리에이션들을 학습시킨 거거든요. 사용자는 물론 더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뭐 김민우에게 메시지 보내가지고 축구하자고 물어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 90% 정도는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텍스트 컨셉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가 많이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밸류를 추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아무거나 올 수 있는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밸류로 오는 내용이 약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뉴머레이션 컨셉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표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보캐뷸러리 파일을 지정해서 거기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올 수 있는 말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지금 저희가 보면 호러에 제가 공포 하나만 넣어뒀죠. 그러면 호러 무비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호러 무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경우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너뮤레이션 컨셉을 이용할 때는 만약에 제한된 카테고리로 밸류를 나눌 수 있는 경우라면 이너뮤레이션 컨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럴 때 모든 가능한 단어가 다 나열돼야 한다는 것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무비 장르를 물어보는 이제 질문에서 스릴러 하나만 이렇게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놓고 대답은 코미디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코미디라는 거를 정확하게 추출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텍스트 컨셉을 이용했을 때는 바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정된 문자열만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 의한 차이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앞서서 빅스비는 토큰 단위로 뭐 패턴이나 이런 걸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토큰으로 되어 있던 한 토큰으로 되어 있던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빅스비한테는 이게 다른 토큰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행히도 띄어쓰기에 의한 차이도 보캐뷸러리 파일에 다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지 않아서 이뉴머레이션 타입을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네임 컨셉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person name 같은 경우에는 네임 컨셉인데 보캐뷸러리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뭐 배우 이름 같은 것들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박해일이 출연한 영화 찾아줘. 이 표현은 같고 이름만 다른 거. 이 공효진은 지금 보캐뷸러리 없었죠. 이걸 한번 해봤더니 표현이 비슷하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공효진이 출연한 영화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 정보가 안 나왔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공효진이 이름으로 추출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캐뷸러리에 공효진을 넣고 같은 발화를 해보면 이번에 인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캐뷸러리를 추가해서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보캡을 추가하는 것이 밸류의 인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스비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내용만 학습합니다. 앞에서 봤다시피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추가된 보캡의 특성만 학습하기 때문에 보캡에 있지만 보캡에 추가했지만 좀 약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게 학습 데이터에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빅스비는 이게 person name일 수 있다는 힌트는 받았지만 진짜 이게 person name을 추출해도 되나? 라는데 실패해서 그 밸류를 추출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공효진 예는 좀
통제된 상황에서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려고 통제한 상황에서 테스트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학습된 표현이 다양하지 않으면 다양한 토큰이 사용자 발화에서 들어왔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학습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캡에 있어서 이게 펄슨 네임이라는 힌트는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밸류로 추출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캐뷸러리는 5만 개 정도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더 크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우의 이름이나 뭐 감독 이름을 다 수집해가지고 넣어두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캡에 있는 단어도 펄슨네임이 될 수 있지만 없어도 펄슨네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보캡에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를 적절히 섞어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캡에 없을 경우에는 이 문장의 패턴을 보고 이게 사람 이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충분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토큰들이 이미 내가 학습된 내용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꼴별로도 다양한 조사와 용언의 활용을 섞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 에이전트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추천해줘, 뭐 있어, 보여줘, 뭐 이런 표현들을 섞어놨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꼴로 봤더니 액터의 이름으로 무비를 찾는 꼴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섞었는데 장르 이름으로 찾는 거에서는 추천해줘만 막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무비 바이 장르 꼴에서는 좀 다른 표현이 들어왔을 때 그 밸류를 잘 못 찾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꼴별로도 다양한 표현과 조사와 용언, 활용들을 섞어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빅스비에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와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캡슐 인포를 보면은 이와 같이 디스패치 네임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패치 네임을 정의해 놓고 사용자가 여러분의 캡슐 이름을 지정을 해서 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 에이전트에서 영화 추천해줘 라고 발화했을 때 실제적으로 캡슐에 전달되는 발화는 이 앞에 네임드 디스패치인 무비 에이전트는 제외하고 영화 추천해줘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무비 에이전트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놨다. 그런 표현들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캡슐에 전달되는 내용은 영화 추천해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학습된 내용과 요 실제 발화가 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패치 네임을 포함해서 학습을 하면은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학습하지 않아도 특정 상황에서 인식되는 발화들이 있습니다. 이 메타 커맨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프롬프트 상황이나 리스트 뷰 상황에서 이런 발화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이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각각의 예제 발화가 있는데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뷰나 프롬프트 상황에서 취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먼저 메타 커맨드가 받거든요. 그래서 같은 발화를 여러분이 학습을 시켜놔도 해당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나한테 오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프롬프트나 리스트 뷰 상황에서는 이런 발화를 해도 발화를 하고 학습을 해도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화들은 학습된 것이 아니고 이그젝트 매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피트에는 이 전체 리스트는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읽어줘 라는 바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다시 읽어주세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사용자가 다시 읽어주세요라고도 많이 말하니까 내가 이걸 넣어두겠다 하면은 각 캡슐에서도 요 메타 커맨드를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커맨드는 모든 캡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발언은 넣어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뭐 다음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 앱에서는 넥스트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들은 내 캡슐 사용할 때 다음 메시지, 다음 문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정의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캡슐 인터프리터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화를 보시면 액션 영화 추천해줘. 좀 적법한 발화 같잖아요. 하지만 계속 난 런드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태깅할 때 호러라고 표현했거든요. 액션 영화인데 요 경우에는 이 장르 타입은 이뉴머레이션이었고 카테고리별로 말할 수 있는 문자열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태깅 오류가 나서 학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년이랑 내년에 개봉한 영화 찾아줘.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죠. 제가 케이스를 찾으려고 좀 어색하게 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가 딱 표현을 알 수는 없잖아요. 다른 표현이었다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캡슐을 이제 서브미션 하게 되면은 그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난 런드 된 발화들만 이렇게 추려서 보여주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얼라인드 NL이라고 내가 태깅한 내용은 호러인데 실질적으로 빅스비가 태깅을 해봤을 때는 액션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포인트는 밸류랑 심볼이 미스매칭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결과값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제가 태깅한 내용은 작년이랑 내년에 개봉한 영화 찾아줬는데 태깅 자체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작년이랑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좀 힌트를 준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왜 난 런드가 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터미네이터 영화 정보 찾아줘. 이게 발화로는 굉장히 적법해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요 플랜 그래프를 열어보면은 아까 파라미터와 골을 연결하는 액션이 원래 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타이틀 정보로 영화 정보를 주는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랜이 이제 실패했죠. 요거로도 알 수 있지만 리포트를 보시면 요 경우에는 아예 나는 골을 못 찾겠다 이렇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name type vocabulary status라든지 inconsistently annotated word가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제가 아까 그 보캡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없는 내용을 잘 섞어가지고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가 학습한 내용 중에 person name을 태깅했을 때 보캡에 있는 거랑 없는 게 어느 정도 되었나 이런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학습을 했다 싶으시면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내용이 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좀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데 빅스비는 토큰 단위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큰은 그 레이블링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토큰은 밸류로 태깅한 것도 있고 어떤 토큰은 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이고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버리 매칭 보캐블러리 텀스를 보면은 어떤 용어가 보캐블러리에 있는데 너는 태깅을 하지 않았네? 뭐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즘이라는 단어가 데이타임 익스프레션에 보캡에 있는데 네가 사용할 때는
태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타임 익스프레션 타임 캡슐에서는 요즘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선 태깅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요즘 볼 만한 영화 뭐 있어라고 그냥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이 특별한 시점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그냥 그 부분은 저희가 텍스트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고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면 굳이 수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드 텍스트 다이버시티는 내가 person name이나 어떤 걸로 밸류 태깅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태깅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그 밸류에 포함된 특성들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했다 그러면 그런 학습의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학습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학습을 했는지 너무 같은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에는 더 다른 내용도 좀 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기 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빅스비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시면은 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션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캡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앞부분에서 데이타임 익스프레션을 그냥 언급만 하고 그냥 사용만 했는데 이게 데이타임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빅스비에서 라이브러리 캡슐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다음 세션에서 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